자, 다섯 번째 썰이자 김동님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질문이었고 이번에는 고민 사연입니다. 이게 사연이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방송에선 공개되지 말고 따로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먼저 이 메모장에 나와 있는 글 읽어드리고 따로 따로 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말고 저보고 이제 읽어달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연을 보내주신 김동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맡은 일은 자금 업무, 전표 정리, 정산 업무, 인사 업무 등입니다. 인계는 일주일 정도 받아서 혼자 하고 있네요. 인계할 때도 마감에 대한 대응도 정말 여태 본 것 중 최악으로 알려져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네요. 얼마 전에 제가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기억납니다. 예. 그때 처음에는 별일 아닐 테니 신경 쓰지 마라 했는데 그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매출 대비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상황이 생각보다 정말 안 좋더라고요. 나름 구직할 때 회사 조금이나마 알아보고 갔는데 상황은 이렇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오래 일한 사람이었고 제가 이제 새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고 향후 회사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사 사람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회사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예전에 겪은 게 있다 보니 그냥 알바라도 하는 셈 치고 좀 있을지 바로 구직에서 갈아탈지 고민이긴 한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제가 인계받아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할지 모르고 전산도 볼 줄 모르네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일하다가 막히는 것 중 어떤 일은 아무도 몰라서 전에 제가 일하는 곳 오래 일하고 그만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런 것인데 제가 지금 나가면 완전히 붕 뜨는 상황이고 어차피 길어야 한 달 이내에 행보는 확정날 기세이고요. 만약 안정적인 상황이면 그냥 생각 않고 일할 계획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하는 일이 쓰는 전산도 인사회계 쪽에서는 확실히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여태 일했던 것과 연관되다 보니 할까 싶네요. 책임질 일은 없으니 다니는 것도 크게 부담 느끼진 않지만 단기에 그만두면 공백이 생기니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 외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을 할지 그냥 어느 정도 맞추다가 구직하면서 일하고 구직되면 다시 옮기는 걸 할지 고민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저한테 또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요거 좀 방송에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희? 아까 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 야, 방송에서는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김동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말 못할 내용이라고 적힌 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곳 인원은 부장, 이사, 저, 다른 여사원, 여자과장, 사장 6명이 있고 다른 사업장은 CS 업무하는 분 2분 있고 그냥 돈을 안 받는데 따로 자리가 있는 알 수 없는 팀장 1명 있네요. 그나마 있던 기존 전임자들 다 나가고 나서 뻥이 느낌이 강하네요. 사실 그 전임자가 팀장인데 7년 일하고 그만두는 상황이었는데 인수인계 할 때 미지급 업체를 그만 연락 오는 거 다 무시하고 매일 대응도 안 하고 하다 보니 미수금 때문에 회사들이 더 하나서 독촉하고 채권 추심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현재 미지급금이 꽤 많아요. 외상 매입금만 6억 이상, 미지급금 더 따지면 더 있고요.
카드 대금이랑 은행비까지 다 합하면 거의 2, 30억이 넘어 보이네요. 지난달 급여도 급여 일자에 한 번에 다 못 주고 나눠서 주는 지경이고 퇴직금도 거의 그렇네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래선 급여를 다 제대로 줬는데 윗선 급여는 조금 늦게 준 적을 본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은행 내역 보니 아래선도 한 번에 다 못 준 건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 상황은 정말 최악이긴 한 게 기업 대출이자 법인차 리스료, 카드값 등 고액으로 나가는 돈은 지급을 당장 할 수 없어서 자동으로 안 빠지는 계좌로 옮기는 중이네요. 4대 보험 납부도 법인카드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액 미지급 업체들은 카드로 납부를 하더군요. 회사를 팔산할 준비인지 사장님이 알려주신 법무사 쪽에서 회사 정관파의 주주명부, 현재 재직 중인 사업명부, 최근 퇴직자들 사직서 또는 사직합의서, 임대차 계약서, 법인 주거래 통장 안면 사본, 법인 차량 리스 계약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고 등 진짜 회사가 딱 뭔가 준비한 듯한. 회사 사장님은 당분간은 회사 정리를 확실히 할지 말지 모르겠으니 일 도와주는 셈 치고 해달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백신 맞고 쉰 것도 사실 처음에 쉬게 해준다 했다가 나올 수 없냐고 했는데 도저히 힘든 거 아니면 나와달라 해서 나가야 되었으면 그냥 단판 지을까 생각했다가 진짜 힘들어서서 못 나가겠다 하니 별말 안 하더군요.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좀 많이 심각하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됐죠, 김동님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이게 그냥 약간 빚만 있는 게 아니네요. 모든 게 지금 다 정상이 아니네. 아니, 회사가 어려워도 고정 지출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면 고정 지출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 조금 넘었다고요? 아니,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사람을 뽑아도 되는 건가? 네네네. 그냥 잠깐 마무리 지으려고 뽑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직원을 뽑으려고 매출이 있다고요. 아, 근데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까지 부채가 많은지 본 적 있나요? 여기 아이템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아이템이 좋아도 망하는 데는 많아요, 요즘에. 아이템이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망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아이템이 좋아도 뭐, 자금 융통이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면. 뭐, 족빠지게 해도, 어? 일 족빠지게 해도 뭐, 돈 안 들어오면 맞짱 꽝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망하는 데가 뭐, 음식을 못 만든다거나, 제품이 안 좋아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망하는 거죠. 일단은 김동님, 일단은 본인한테 뭔가 불똥이 튈 거 아니라면 일단은 그냥 다니세요. 아니면 뭐 망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는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회사가 유지가 어려워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 어차피 회사를 살릴 목적은 오너한테 있으니 일단은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 안 되겠죠. 빨리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나와야 된다. 어,
근데 김동님도 지금 공백이 좀 길었잖아요. 여기 들어오기까지. 그럼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나가버리면 또 한 올 초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일자리 거의 못 구한다고 봐야죠. 예.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제 올해는 끝났고 내년 된다 하더라도 바로 뽑겠다는 또 예정도 없고. 그리고 김동님 맡은 직무가 보통 남자들이 하는 직무가 아니죠. 보통 여자분들이 하죠. 여자분들이. 예. 그러니까요. 나가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일할 때만큼만 하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 뭐 나간다 한들 별다른 수가 없으니까 뭐 김동님이 이 비슷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비슷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똑같은 일을 또 다시 일자리 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왜냐면 김동님이 어떤 여지껏 이제 어떤 그런 직장 같은 거 이제 면접 보고 지원했을 때 바로바로 일을 바로바로 구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 저분도 공백이 길었습니다. 일 그만두고 다시 하고 이 공백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률이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뭔가 쉽게 구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김동률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일자리를 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하는 일 만족하시고 하면 일단은 뭐 존버하는 수밖에 없죠. 예, 존버하는 수밖에. 김동님이 그렇다고 뭐 현장 일 한다거나 뭐 몸으로 하는 일 하는 게 아니잖아. 예. 일단은 뭐 남아 계세요. 남아 계세요. 그리고 회사 운영이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김동님 알잖아요. 김동님이 그런 일에 적성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니까. 사실 이번에 나가게 되면 김동님 그런 일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몸으로 하는 일 있죠. 근데 본인이 그런 거에 아예 적성이 안 맞고 그런 일이 좀 힘들어하잖아, 그동안. 그래서 본인이 잘 하실 거예요. 그 김동님이 굉장히 내가 그동안 이제 고민 사연으로 봐왔던 모습은 굉장히 뭔가 좀 보통 여자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셔야 돼. 보통 포장을 한다고 하면 보통 포장은 여자가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어떤 현장일 하더라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남자 여자 같이 섞여서 하는 일은 많지가 않아. 택배 같은 거 가더라도 보통 힘쓰고 이제 상하차 그 이제 차 안에 놓고 이제 쌓고 정리하는 것도 남자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나가봐야 당장 나가서 뾰족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지껏 내가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 나가버리면 또 장기적으로 일자리 못 구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음, 또 그러긴 싫잖아요, 김동님.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월급을 주잖아. 물론 월급이 바로바로 안 들어온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제가 전에 막 월급 제때 안 들어오고 뭐 월급 밀린다 그럼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갈 데가 있으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갈 데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왔을 때 마땅한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예. 회사가 심각하긴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나가서 다른 거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긴동님을 잘 알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긴동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그동안 고민 사회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연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 그냥 건장한 남자분이었으면 제가 나가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젊으면. 근데 사연자분이 지금 나이가 좀 있고 사실 저분이 현장 일을 하기엔 그렇게 적성이 맞지도 않아요. 현장이 힘들어합니다. 보통 남자들보다. 그렇게 체력이나 어떤 그런 근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현장에 적응 몇 번 했다가 다 실패를 봤기 때문에 심각하죠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사연입니다 이게. 애매한 사연 맞아요. 제가 만약 정해서 다시 선물 간다고 알겠어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지콘 꼭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지콘님은. 제가 오늘 잠에서 일단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사지콘이 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미션이네 미션. 사지콘이 전회사 입사 미션이네. 전회사 재입사 미션.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저분이 다른 그러니까 나하고 나면 다른 계획이 있다. 그것도 아니야. 예. 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분이라고 하면 빨리 나가서 내가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럼 빨리 나가라. 여기 있어봐 좋을 게 없다. 근데 저 김동이란 분이 이 일의 적성이 맞아하고 이 일을 좋아해요. 이런 일을 좋아해요. 약간 컴퓨터 같은 일을 좋아해. 약간 여자분들이 할 만한 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할 말을 좋아한다는 건 보통 여자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김동님이 아마 회사를 지원하는 곳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원자가 남자만 있는 게 여자분도 있을 거예요. 남녀를 같이 뽑는다거나 아니면 남녀랑 같이 섞여서 일을 한다거나 여태까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김동님은. 근데 이 일의 단점이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부부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김도님이 지금 회사에 나와서 또 지원했을 때 또 내 경쟁자가 같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 김동님. 김동님 만약에 여기서 나오게 되면 나쁘게 말하면 내가 여기 나오게 되면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일반적인 보통의 남자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보통의 남자의 시선으로. 김동님은 좀 보통의 어떤 좀 비슷한 나이대 남자 또래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여리시고 이렇게 남자들처럼 거칠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나한테 고민사에 많이 보려 그런 걸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못 버텨요. 네, 그거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원하려고 했었고 이거 하려고 또 서울까지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또 올라온 거예요. 또 김동희 자체가 큰 돈을 바라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생활할 수 있는 돈 받으면 자기가 아껴 쓰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 적성의 일이 맞아요. 지금 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김동님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연 안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김동님이 올해 지나면 32이 되고 언제까지 내가 신입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김동님의 커리어를 보면 굵직굵직한 커리어가 없어. 그러니까 1년 이상 간 게 거의 없어요. 예. 기왕에 요즘에 중소기업 같은 것도 경력직을 쓰려고 그래. 왜냐?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냥 알아서 시키면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고 공백 있고 중간에 그만두고 공백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경력이라 말하기가 좀 그래요. 중간에 일하는 중이야 다른 데로 온 게 모르겠지만
일했다가 얼마 못하고 그만두고 다시 공백기 좀 거친 다음에 지합 재입사하고, 그러다가 또 오래 못하고 그만두고 실업급 받으면서 또 시간 기다렸다가 지금의 회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지금의 회사도, 자, 지금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공백기가 좀 있었죠. 예, 좀 많이 있었죠. 거의 한 얼마 정도 님이 공백기가 있었죠. 그 실업급 받은 기간까지 합치면 그 전에 작년까지 됐었나? 작년 말까지 됐죠. 거의 한 10개월 되지 않나? 예. 그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걸로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나가면 실급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알바를 해야 한다거나 그렇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동님이 뭐 자금산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급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채워. 잠깐만, 김동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그 실급을 받았잖아요. 실급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취업에 성공했잖아요. 취업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다시 또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나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김동님이 그 전에 회사에 그러니까 일에 180 이상 채우고 그만두고 실급 조건이 돼서 실급을 탔는데 그 실급 받는 중에 또 취업이 돼서 일단은 버틸 만큼 버텨보세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일해보세요. 일단 망하기 전까지 일해봐. 일해보고 나서 더 이상 회사가 진짜 뭐 망해가지고 그 망하고 나면 나중에 뭐 대표가 실급 신청해주겠죠. 네. 네, 버텨야겠습니다. 예. 한 4월 때까지 버텨야겠네. 4월 때까지 좀 회사가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간이 길면 모르겠어. 이게 기간이 길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초기화되면 다시 4월 때까지 일하면 버텨가지고 180이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한 기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입사한 기간부터 해가지고. 일단 일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해. 그리고 김동님, 그리고 혹시나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차 선택도 마련해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잖아요. 혹시나 시급 찍고 못 채우고 나오게 될 수도 있죠.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떤 일 하게 될지 구상을 해야 돼. 사실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서 그만두는 건 참작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회사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려서 부도 처리되고 뭐 직원들을 보냈다. 그거는 다른 회사 가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 회사가 많다고 보니까 요즘에 직원들 잘못이 아니잖아. 그건 오너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만두는 건 그냥 내가 못해서 그만두는 거죠. 내가 내 자의에서 그만두는 거잖아. 회사가 많은 건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일단 망할 때까지 다녀요. 망할 때까지. 언제 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김동님이 보통의 일반적인 남자분하고 또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라고 해서 다 뭐 활동적이고 다 거친이라고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저분만의 또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아마 일반적인 남자가 보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남자가 무슨 뭐야 계속 기집애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냐. 어? 저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른 거니까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존중해 줘야 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걱정 마세요, 김동님. 너무 걱정 마. 뭐 김동님 뭐 빚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됐어요. 예. 본인이 자책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책하지 마요, 제발. 아무튼 저는 계속 다니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안 망했으면 좋겠네. 김동기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예. 또 회사가 또 잘 버티고 님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또 그 공적을 또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또 올려줄 수 있는 거야. 안 마고 버텨가지고 회사가 좀 위기를 돌파하고 나면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또 보상이 따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이거 끝까지 힘써줘가지고 고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장관님 오세요? 물론 그렇게 되길 빌어야죠. 그렇게 되길 바래야지. 아무튼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김동님.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